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 다시 또 김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포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죠.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2015년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김포에서 보다시피 오늘 보고 이제 마산역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볼 건데, 마산역이죠. 마산역에 뭐 대충 이곳 보면 또 대략적인 느낌을 알 거예요. 김포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 그래서 제일부동산님의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시면 한강 신도시 반포 유보라 3차죠. 뭐 이게 마산역이 있고,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학교 있고, 뭐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뭐 다 있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아파트 걸어서 3분 거리 안에 우리가 그곳에서 2015년도에 이제 분양을 한 거죠. 2015년도에 반도 유보라 3차가 분양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이제 당연히 준공이 돼서 나와 있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그 당시 때도 뭐 당연히 한강 뭐 수변공원 조명이 어찌고 저찌고 뭐 넓은 주차장이 어찌고 저찌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금액이죠. 2015년도에 그 금액은 얼마 정도의 분양을 했냐면,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죠. 주거 전용 면적. 이 주거 전용 면적 25평에서 얼마에 분양했냐면 기준층에서 3억 3,800에 분양했다는 거예요. 3억 3,800은 2015년도에 5.7이라는 거예요. 5.7로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역세권 지역들에서 5점대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도 분양을 그렇게 하고 있죠. 5점대에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은 뭐 광역시 지역,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역세권 지역들에서 나오는 분양가라는 거죠. 6점 이하에서. 그래서 지금 이곳은 뭐 이 위치 내에 있겠죠. 5.7, 5.5, 뭐 그 정도 금액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19년, 2020년도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4억 2,500, 4억 1,000, 뭐 3억 8천, 3억 8,900, 4억 900,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4억 정도 대 있다는 거죠. 4억 정도 대에 있다. 그 금액들. 그러면 이 위치 내에 있는 거죠. 이 위치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15년에 3억 3,800에 있던 게 5.7이라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이죠.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 정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거죠. 지금 한강 유보라 여기서 보다시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분양 지금 그런 거죠. 매매 호가죠. 매매 호가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럼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달라는 거죠. 지금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이만큼 달라 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때 분양을 받은 거죠. 이때 분양을 받아서 이때 달라는 거죠. 이 가격으로 달라라는 거예요. 즉 2만 달러 시대 때 국민이 분양을 받아서 3만 달러 국민을 넘기겠다는 거죠. 즉 이만큼의 성장 부분을 다 달라는 거예요. 나 그거 달라 라는 느낌이죠. 그 느낌으로 지금 호가를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가가 지금 어떤 거냐면 적정한 가격 내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적정한 가격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억 3,800짜리가 김포에서만 이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 국토에서 다 일어난 거죠.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이런 식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는 김포의 어떤 특수한 효과도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죠. 이만큼이 투자적 시기 때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두 배로 그려놓고 봤을 때,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던 경제 성장률, GDP의 어떤 성장을 보았을 때도 이때와 이때는 느낌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린 지금 여기죠. 이 위치 내에서 요만큼을 다 달란 거예요. 요만큼 늘어난 거를 다 달란 거죠. 서울 아파트도 이만큼 늘어난 거 달라 했고, 광주 아파트도 달라 했고, 울산 아파트 달라 했고, 대전 아파트 달라 하고, 대구 아파트 달라 하고, 부산 아파트 달라 하고 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들을 지금 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 위치 내에서 지금 달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이 적정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그런 거죠. 김포가 내가 살고자 한다면 그 금액이죠. 4억 2천에서 2천만 원 더 올라간 4억 4천대로 들어간다면 그건 뭐 적정 가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뭐 그렇구나.
그만큼 대한민국의 성장한 부분은 달라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김포가 풍선효과로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원래 그 정도에 나왔던 분양가들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부분을 달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달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걸 잡아주던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비싸게 팔려 한다면 지금 현실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실거주적 장소로 바뀌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때가 투자적이었다면 이게 2배 이상일 때 투자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랫부분에 있던 시절 9708 그다음에 2020년도 실거주적 장소로 바뀌고 이제는 투자적 목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액대죠. 지금 나와 있는 4억 중반대 금액들은 실거주적 목적으로 본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2015년도에 2만 대한민국이 2만 달러 시대 때에서 3만 달러 시대 때 올라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실거주가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걸 반영한 적정가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인 거죠. 그렇게 적정가로 들어가 주는 거다. 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환경이 어떠냐면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 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는 실거주적 장세고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자체가 안정기로 들어가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실거주자로 들어가서 재미를 볼 수 있냐 한다면 재미 보기 힘들어요. 지금 어느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굉장히 근처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호가로 들어가서 내가 재미를 볼 수 있냐 한다면 전부 다 반영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걸 폭등가로 반영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포에 신규 분양이 됐을 때 그 신규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돼 있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건 아니고 그저 대한민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넘어가는 바로 이 시점에 그만큼 늘어난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가격대로 지금 나와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적 목적이라면 이 지역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지역들도 다 이만큼을 상승해 놓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거주적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요만큼 상승한 거 달라 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 살아야 한다면 들어가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들어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 단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GDP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흘려듣는 거죠. 뭐 그랬나 보다. 그런 거죠. GDP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듣는 거예요. GDP가 어땠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됐다. 이런 거는 흘러듣고 요즘 이상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태도 뭐냐면 미국 연준이 어떤다. 미국 연준의 역사가 어떤다. 뭐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어떤다. 이상한 일드 커브가 어떻게 돌았다. 뭐 대차 대조표가 어떤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알고 있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00년, 2008년 그 이후 때 시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런 시대 때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냐면 1만 달러 시대인 거죠. 1만 몇천, 1만 몇천 이러고 있다가 2010년, 2008년 이후로 9년, 10년 이후로 우리는 2만 달러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2020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바로 이 시기 때 우리는 3만 달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죠. 앞자리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때 3의 숫자로 들어가셨던 분이 그런 거겠죠. 앞자리가 2 있던 시절이죠. 앞자리가 2이던 시절에 3의 숫자로 들어가신 분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니까 이걸 4.4로 바꿔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2의 시절에 사셨던 분이 2의 시절에 3으로 사셨던 분이 3의 시대가 되니까 이걸 4로 판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분양받는 사람, 특히 그 다음에 구축을 사신 분들, 그런 거죠. 연식이 얼마 안 된 아파트에서 구축을 사신 분들, 그런 거죠. 대신 그 구축이 적정가 내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무엇이냐면 결국엔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투자적 목적이라든지 거주적 목적이라든지 어차피 우리의 자산을 조금 더 비싼 가격을 팔고 싶으면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올려서 이거를 4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4가 되죠. 이게 4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5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우리가 광역시에서 분양받고 수도권 분양받고 서울 분양받으신 분들, 구축을 사신 분들, 적정가에서 구축 사신 분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지방 산단 도시의 어떤 그래도 거점이 되는 그런 도시들이죠. 지방의 산단의 어떤 산단의 거점 도시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전부 모든 금액들이 그런 거예요.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마찬가지로 분양가격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이 위치 내에서 2020년도에 우리가 3만 달러의 초반에 있는 바로 이 위치죠. 초반에 있는 위치에서 웬만한 물건들이죠. 이 시기 때 분양받았던 물건들이 다 가격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산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대가 이제는 안정기로 찾아오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부동산 가서 얼마 먹자,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 먹자라고 하는 시기가 아니란 거죠. 이제는 결국에는 일을 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다시 수출하고 우리의 인간이 대한민국이 이 시기 때 유선 인터넷 시대에서 다시 이 시대 때 무선 인터넷이 된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웬만한 IT 기업들이 나오고 이 시기가 오면서 대한민국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땅 가격에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런 거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뭐 IoT 시대, 로봇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의약품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각 개인에게 맞는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에 맞는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엄청 높여놓은 거.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영화라든지가 전 세계에 더 퍼져나가고 문화들이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럼 오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또 당연히 4의 시대, 3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3의 시대죠. 3만의 시대에서 4만의 시대로 가면 당연히 그 국토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어떠냐? 안정의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투자적 목적으로 우리가 김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미 김포란 지역이 지금 달러는 호가는 이미 3만 달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들어가서 내가 더 먹고 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때는 투자적 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지금은 현금은 보유하다가 이후에 내가 이거를 금융 쪽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진 걸 잡는 부동산 쪽으로 넣을 것이냐 해도 된다는 거예요. 투자적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주적 입장으로 보시고 난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 된다. 김포에 살아야 되고 난 지금 여기서 무조건 지금 집을 필요하다 한다면 4억 중반이죠. 4억 중반에 나와 있는 호가를 잡으실 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다 반영해 주는 겁니다. 분양가 전부 다 반영해 주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찾아서 내가 살기 편한 곳을 사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 거주적 목적으로 보신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적정가 내로 들어가시니까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이 물건을 사셨으니까 이제 4억 중반대 사셨으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물건은 나 김포 좋아요 어째요 그것보다는 김포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올랐냐 보는 것보다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곡에서 인공지능형 로봇 택배를 실증을 하고 있어요. 마곡에서 앞으로 새벽에 로봇이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기업들이 그걸 실증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공해 주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하고 이런 물건들, 이런 물건과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와서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도 마곡이다. 마곡이 아니라 뭐 마곡이라든지 뭐 여기 김포다라는 거죠. 김포도 전부 그 분양가를
대한민국의 성장만큼 반영해주고 있다 라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